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일입니다. 계시는 분들 잠시 앉을 동안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이 자리에 찾아뵙고 사실 다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늦게 와가지고 다 가버리셨더라고요. 그 안에. 그래서 못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오늘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이 망분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망분리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공공기관이나 금융 쪽에서 오신 분들은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일반 민간 기업이나 일반 제조업체 이런 데서는 또 거의 이때까지 접해보지 않은 그런 단어이기도 한 부분이 사실 이 망분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최근에 엄청난 이슈가 됐던 이제 320 해킹 사태라든지 그 다음에 6.25도 있었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좀 있으면 6.25가 전쟁이 아니라 해킹이 일어나는 날 이렇게 기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컴퓨터 해킹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화가 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런 거를 좀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도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피부에 와 닿지만 사실 이전까지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이 좀 발전을 하면서 이제 지금 실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수준 또는 우리가 이제 항상 이 창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방패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듯이 그런 방패들이 이제 조금씩 진화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설이 길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3.20 사태 이후에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신 것들을 얼마 전에 이런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이라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를 했는데요. 해당 내용은 저게 있는 게 다 요약 내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어떤 IT 솔루션이라든지 어떤 하나의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어떤 하나의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것만을 도입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책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정책을 지키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명확히 규정화되어 있어야 되고 책임과 역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IT 솔루션 또 그 중에 하나로서 어떻게 기술을 적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핵심적인 부분은 IT는 또 IT로 또 다시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망분리라고 하는 게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전산은 전부 다 이 망분리라고 하는 거를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의 시스템들을 접속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통제를 강화를 해서 아무나 접속하지 못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융권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공공기관에서는 일부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망분리 해라 해서 많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중앙부처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금융까지 확산이 된 거고 조만간 내년, 내후년 되면 기업체에서도 많이 확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단계적으로 레이저가 안 되는데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망분리를 하는 거를 2014년 말까지
완전히 의무화를 하고 있고 그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망분리라고 하는 게 아직은 생소할지 몰라도 이게 이제 우리의 컴퓨팅 환경, 실제 단말 환경, PC 환경 자체를 조금씩 바꾸어 나갈 것은 확실합니다. 어떤 형태로 바꾸어 나가느냐? 첫 번째가 PC를 2대를 주는 방법입니다. 망분리는 무엇을 분리를 하느냐? 첫째, 내부에 쓰는 업무망하고 업무 네트워크하고 인터넷,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을 분리를 하는 겁니다. 가장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으로 PC 2대를 따로따로 주고 하나는 인터넷으로 쓰고 하나는 내부망으로 쓰고 완전히 네트워크 선을 분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요. 이제까지 써왔던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우리가 쓰는 PC 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서 그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가상 영역을 만들어서 그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는 업무용, 하나는 인터넷용으로 쓰는 형태가 두 번째 방법인데 저건 역시 문제가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다 중앙에다 갖다 놓고 나는 원격으로 모든 걸 접속을 해서 쓰자라고 하는 형태가 이제 서버 기반 데스크탑 가상화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클라우드로 갔을 때 모든 게 중앙에 놓고 나는 어디서든 원격 접속해서 쓰는 형태를 그 기술을 응용을 해서 이제 망분리에 쓰는 형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점점 좀 IT와 관련되는 이제 용어들이 나오고 그런 기술들이 나오겠습니다. 사실 뭐 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다 아신다고 가정을 하고 제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물리적 망분리에서 PC 2개, 저거는 실제로 그 라인이 2개가 들어와야 되고 PC 2개를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의 PC를 가지고 망 전환 장치 안에 내부에서 우리가 화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그런 형태가 있을 겁니다. 둘 다 라인은 2개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 2개가 엉키면은 굉장히 해킹의 위험이 생기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낙이라든지 그러니까 네트워크 접근 통제 뭐 이런 것들도 하게 돼 있고요. 하나의 PC에서 OS를 2개를 올려가지고 쓰는 형태도 최근에는 또 일부 있기도 합니다만은 OS 라이센스 문제라든지 저 2개 사이에 스위칭하는 문제라든지 여기는 역시 물리적으로 선이 또 꼬이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PC 위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 이 두 사이의 호환성 체크 그리고 실제 보안 프로그램과의 충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쉽게 확산을 못하죠. 우리가 흔히 하는 CBC 방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런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호환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어서 해보신 분들은 사실 확산하는데 굉장히 꺼리는 그런 단점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VDI 서버 기반으로 하는 방법은 단말기를 뭐로 쓰느냐에 따라서 한 3가지 정도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단말기를 아예 마지막 방법이 이제 PC를 쓰는 방법이 될 거고요. 맨 밑에 있는 방법이. 그리고 PC를 쓰면은 이걸 업무용으로 쓰거나 인터넷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상머신을 만들어서 중앙에 있는 걸로 반대로 로컬을 업무용으로 쓰면 중앙을 인터넷으로 쓰고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클라이언트, 제로 클라이언트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얘기는 이 SBC 방식 중에서 PC를 써서 VDI를 하는 방식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VDI를 가지고서 데스크탑 가상화, 원격 접속 컴퓨터죠. 이걸 가지고 망분리를 하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로컬 PC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로컬 PC의 OS를 가지고 업무용을 쓰는 겁니다. 업무 PC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 업무 PC를 그대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인터넷 접속은 막는 거죠. 대신 서버에 있는 가상머신을 먼저 접속을 하고 이 가상머신을 통해서 실제로 인터넷에 접속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사이에 인터넷 트래픽이 완전히 둘이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상머신과 로컬 PC 사이에는 화면 데이터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 네트워크의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고요. 인터넷 트래픽은 가상머신 안에서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로컬 PC를 인터넷을 사용을 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서버에 있는 가상머신 접속해서는 업무를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내부 네트워크와 인터넷이 사실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VDI로 접속하는 망까지가 어떻게 보면 인프라 차원에서 보면 내부 네트워크인데, 녹색 라인이요. 내부 네트워크이지만은 실제로 이거는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보안성으로 볼 때는 오른쪽에 있는 업무용으로 VDI를 썼을 때 아이디 탈취가 된다든지 화면에 대한 탈취가 된다든지 내부 네트워크가 인터넷과 연결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보안성의 취약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 이 경우로 했을 때 장점은 뭐냐? 업무용 VDI를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지만은 보안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왼쪽에 있는 방식이 더 우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분리를, VDI를 가지고 망분리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 사실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부분, 이 사용자 단이거든요. 사용자 단에서 봤을 때는 프로그램 호환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 되지 않으면 사용자들은 사용하기를 거부를 할 테니까요. 그리고 보안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무시를 못하는 요소일 거고요. 사용자들이 편리하지 않으면 또 안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일 거고요. 인프라스트럭처 부분, 실제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능이 따라주지 않으면 사용자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영관리상에서 불편하고 어려우면 운영하시는 분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만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제일 크게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비용입니다. 망분리를 하기 위해서 추가 비용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되지 않으면 프로젝트 진행이 어렵더라는 거죠. 거기다가 데스크탑 업무 환경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저 변하는 거를 빨리빨리 캐치업을 하실 수 있는 확장성, 호환성, 이게 되지 않으면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실제로 망분리 프로젝트가 일부 이제 CBC 형태로 많이 접근을 하죠. 가장 비용이 싸니까요. 근데 이걸 해보면 사용자마다 PC 환경이 다르고 표준화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보안 프로그램들하고의 충돌 문제, 이거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저 시간을 소요하고도 해결이 깔끔하게 되느냐? 그거는 내가 얼마나 많이 사용성을, 호환성을 포기를 했느냐와 사실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PC 환경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니 프로젝트 자체가 사실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은행권 중심으로 해서 이 CBC 형태로 그 망분리를 했던 데들이 다 주춤하고 잘 안 하는 이유들이, 다시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VDI로 망분리를 하는 경우도 사실 100% 문제가 없이 잘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사이징을 잘못해가지고 성능이 안 따라주는 경우,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호환성이 완벽하게 다 제공해주지는 못합니다. 특히 이제 네트워크로 웬 환경으로 접속을 했을 때, 또는 화상회의를 내가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런 부분들은 아키텍처를 사실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 내가 중앙에다 다 모아놓고 다 한꺼번에 하겠다, 잘 안 되는 경우 있으실 겁니다. VDI 얘기해보신 이제 이영국 과장님 같은 경우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용자 단에서도 이게 일단 원격으로 접속하는 게 거부감이 있죠. 잘 설득하면서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VDI 비쌉니다. 사실 도입 비용. 이런 것들이 확산에 굉장히 장애 요소가 되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VDI 프로젝트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실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VDI는 어떻게 보면 IT 인프라와 솔루션과 실제 운영과 전부가 결합된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예술 구축에 있어서는 예술적인 분야라는 거죠. 스토리지 따로 사고 서버 따로 사고 뭐 따로 사고 해가지고 따로따로 구축해서 잘 운영이 안 됩니다. 실제로 장애가 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VDI는 만능이 아닙니다. 내가 보안성을 강화를 할 건지 스마트 워크를 실제로 할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를 할 건지 이거에 따라서 목표 수준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단순화시켜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잡으려고 하면 하나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 수준을 정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사용자들과 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크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실제 경험을 가지고 접근해 줄 파트너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VDI 기술은 이제는 많은 벤더들이 비슷비슷합니다. 문제는 목표 수준에 따라서 내가 성능을 어느 수준으로 가져갈 건지 비용을 어느 수준에서 도입을 할 건지에 따라서 아키텍처가 틀려집니다. 그 아키텍처를 최적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술적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실 VDI는 아무렇게나 구축해 놓으면 여기에 많은 스톰들, AV 스톰, 부트 스톰, 로그인 스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안정성 요소 부분, 장애 나면 큰일이거든요. 성능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목적하는 수준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품으로 가장 좋은 거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 사이에 잘 설계를 하고 그에 따라서 잘 인티그레이션을 하고 실제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만들어내는 게 사전에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한 분야입니다. 실제로 그 설계 단계가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구축 자체는 사실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변하는 유저들의 환경을 메인터넌스 하면서 이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데스크탑 가상화를 하시면 그게 망분리를 적용하건 일반적인 업무용을 하건 모든 부분에서 이제는 그 관리 주체가 개인에서 데이터 센터로 이관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실제로 이제까지는 개인이 뭐가 안 되면은 본인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던 것들이 이제는 무조건 데이터 센터에 연락해서 뭐 안 돼요, 뭐 안 돼요. 나중에 실제로 문제들의 대부분을 알고 보면 다 유저의 어떤 실수 문제라든지 OS 단의 문제라든지 어플리케이션 단의 문제로 귀결되는 게 대다수입니다. 실제 인프라 단, VDI 솔루션 단 이런 거로 귀결되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줄여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자 단에 잘 관리를 해서 디플로이를 할 때 이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버, 스토리지, 그리고 가상화 솔루션, OS 어플리케이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프로젝트를 해보니 그런 문제점들이 포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스카프라고 하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심플 클라우드 아키텍처 플랫폼. 모든 것을 단순화해서 미리 테스트해보고 장애 없이 운영할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자라고 해서 스카프지라는 이 패키지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상화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사실 모아서 저희가 스카프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됐고요. 특히 VDI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많은 스택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조합으로만 따져도 엄청난 가지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인티그레이션 해서 가장 최적의 조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만든 것을 저희 굿모닝 하이텍 이름으로 원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게 스카프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카프지를 통해서 목적을 단순화하는 컨설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에 맞는 아키텍처를 명확하게 그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표준화 방안, 그리고 실제 운영 부분까지도 저희가 같이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전에 테스트되고 검증된 플랫폼을 통해서 장애 없이 빠르게, 사실 설계하고 뭐 테스트하고 POC하고 뭐 하는 기간을 줄이시라는 겁니다. 저희가 다 해서 드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확장을 함에 있어서도 저희가 미리 다 해놓은 구조대로 확장을 하시는데 무리가 없게끔 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이제 첫 번째 제품으로 저희가 망분리 인터넷 VDI라고 하는 스카프지 레드라는 제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실 망분리라고 하는 부분 처음 부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하나의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지만, 방법이 있지만 새로운 하나의 개념으로서 하나의 방법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망분리를 함에 있어서 VDI를 활용을 하되 VDI를 인터넷 전용으로만 쓰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사용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OS 이미지를 굉장히 단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업무 프로그램 설치를 안 해도 되고요. 많은 보안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다 제거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엔티바이러스도 이 부분에서 아예 포함을 시켜서 VMware에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을 아예 패키지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제품 그대로 설치해서 쓰시면 바로 인터넷 전용 망분리로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유저한테 데이터를 주는 데 있어서 접속 시마다 초기화를 가능하지만 필요하다면 NAS로 연결해서 주시면 되고요. OS 이미지를 다 공유화할 거기 때문에 디스크 용량을 최소화하실 수 있고요. 플로팅 풀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유저 수의 절반 정도만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HA가 필요 없기 때문에 공용 스토리지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OS에 대한 백업 부분 필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PC를 단말기로 쓰기 때문에 VDA 라이센스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PC를 단말기로 쓰고 PC는 업무용으로 전용으로 쓰시라는 겁니다. VDI로 접속해서 인터넷을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래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만든 겁니다. 한 블럭에 모든 요소들을 다 포함을 했습니다. 서버, 그리고 이 저장 공간, 그리고 VMware 뷰, VDI 솔루션, 엔티바이러스, 트렌드 마이크로의 딥 시큐리티라고 하는 제품이 VM에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자체 개발한 관리 툴, 그리고 한 달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투유 장비, 그러니까 기존의 DL380하고 똑같은 장비 스펙으로 저희가 150유저를 커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나로 하는 데 있어서 VDI의 기존의 가장 큰 단점, 가격이죠. 유저당 250만원, 200만원 하는 부분을 PC 도입 가격으로 유저당 비용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저당 100만원 언더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블락 150유저에 구매 비용이 1억 5천이 안 들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CBC 망분리 제품이 유저당 대략 5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90만원 정도 합니다.
그와 비교해서 훨씬 더 편리하고 단순하고 관리하기 쉽지만 호환성도 높고 하지만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게 입장을 했고요. 한 달 이내에 바로 설치하고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커스터마이징, 패치, 그리고 추가적인 프로그램 개발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구축해서 바로 쓰실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통적인 VDI 아키텍처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지 가지고서 공유 스토리지 가지고 VDI 해서 운영을 하지만 이 부분을 없애고 로컬 스토리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부 SSD로 구성함으로써 성능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실제로 네트워크 구성상에 있어서 망분리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될 겁니다. 기존의 VDI가 다 내부망 서버팜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했었지만 아예 DMZ에 설치하는 걸로 구성을 바꿨습니다. 바꾸게 되면 VM과 인터넷은 DMZ망에서 작동이 됩니다. 실제로 내부망과 연동하는 이 DMZ 쪽하고 연동하는 시큐리티 서버를 설치를 하고 이 시큐리티 서버를 통해서만 내부망과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화면 데이터망. 따라서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내부 트래픽과 외부 트래픽이 접점이라고 하는 시큐리티 서버가만 있을 뿐이지 절대로 이 둘은 섞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물리적 망분리의 수준으로 차단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래처럼 전용 접속망을 두고서 아예 라인 자체를 따로 두고서 저기에 제로 클라이언트나 싱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거는 물리적 망분리와 동일한 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VDI가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물리적 망분리라고 하는 부분의 요건을 사실 저희는 이렇게 구성함으로써 갖출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안 부분에 있어서 이제 CC 인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VMware vSphere라든지 그리고 VMware 뷰의 FIPS라고 하는 암호화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안과 관련해서는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엔티바이러스 제품을 저희가 트렌드 마이크로 제품을 아예 내장을 해서 패키지화 했습니다. 이 엔티바이러스 제품이 CC 인증 EAL4 플러스 등급으로 이미 받아져 있습니다. 사실 내부의 내부망 PC들이 엔티바이러스가 V3를 쓰건 하우리 걸 쓰건 어디 걸 쓰건 그거는 그대로 표준을 지켜 가시라는 겁니다. 대신 인터넷 VDI에 있는 거는 기존의 표준화된 엔티바이러스와 상관없이 이걸로만 쓰시면 추가 라이센스 구매, 기존 표준 엔티바이러스 라이센스 구매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 블럭의 사양입니다. VMware 뷰 프리미어 최상위 버전을 프리인스톨 해서 갖고 가고 있고요. 트렌드 마이크로도 프리인스톨 해서 아예 이미지로 해서 디플로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 VDI 관리 솔루션을 자체 내장을 해서 같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합쳐서 하나의 블럭을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 거는 관리 서버의 윈도우 OS 라이센스만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150유저일 때는 한 블럭이지만 300유저 블럭이고 150유저일 때 관리 서버의 개수나 300유저일 때 관리 서버의 개수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패키지에 포함을 안 했고 그건 별도로 구매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장표에서 이제 기존의 일반 VDI에 비해서 저희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이제 전부 다 요약을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가 망분리에 있어서만큼은 기존의 어떤 CBC 방식이든 VDI 방식이든
또 다른 이제 물리적인 그 PC 방식이든, 그리고 뭐 요즘에 망분리 전용 PC라고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서 했던 여러 가지 단점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최소화해서 이 인터넷을 VDI로 구성을 하고 망분리 전용으로 쓰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출발해서 기존의 단점들을 대부분 제거한 형태로 패키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가장 또 문제가 됐던 이 비용 부분, 이 부분도 많은 테스트와 사실 이제까지 이제 인프라 구성 경험을 통해서 최저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사실 찾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패키지 어플라이언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거나 어떤 뭐 저희 굿모닝 하이텍 어느 누구라도 알고 계신 분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가서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예, 오늘 뭐 감시자들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하지만 다시 한번 또 안 보신 분들은 또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